3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75번 한번 해볼게요. 75번.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가 뭐였어요? 얘가 누구였었죠? 지금 2가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누구를 가지고 2라 했습니까? 2는요. 얘는 누구였었죠? 얘는요? 맞아요. 누구?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였었고 전기장의 세기는 힘이었었는데 여러분 얼마를 놓을 때 힘이에요? 얼마를 놓을 때 힘이다 얘는요? 단위전화, 그쵸? 단위전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플러스 1쿨롱을 놓을 때 힘이 2였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쿨롱 법칙 있잖아요. 쿨롱 법칙, 그쵸? 쿨롱 법칙 F는 어땠어요? 여러분 F는 어땠어요? F는 얼마 있었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 9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9승. 그쵸? 그 다음 누구 부분에? R 제곱분이 얼마가 되더라? Q1 얼마예요? Q2. 힘의 단위는 누구죠? 뉴튼. 그렇죠? 이렇게. 그럼 볼게요. 여러분 얘 힘은요. 요 Q 전하죠? 전하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여러분 밑에 있으면 반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고 분자에 있으면 비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 힘은 전하에 비례한답니까? 반비례한답니까?는요. 비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기장의 세기도 힘은 힘인데 얼마를 놓을 때 힘이라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놓을 때 힘이죠? 1을 놓을 때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은 힘인데 얼마를 놓을 때 힘을? 1을 놓을 때 힘을 전기장의 세기라 해서 얼마라 써주면 돼? 얼마를 어떻게 기호를 어떻게 써주면 돼요?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을 놓을 때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2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얘가 얼마를 놓는다면 1을 놓는다면 힘이 얼마인데? 2인데 알파벳 2죠. 숫자 2가 아니라 요 놈인데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쿨롱을 놨다 해볼게요. 3쿨롱. 또 여러분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같은 전하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같은 전하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렇죠? 근데 1을 놓으면은 제가 힘 얼마라 했어요? 2. 근데 이 힘이라는 건 전하에 비례한답니까? 반비례한답니까? 비례. 그럼 제가 얼마나 넣었죠? 이번에는요? 3. 그러면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힘이 얼마가 될까요? 요 2를 놨을 때 몇 배가 된다라는 겁니까? 2를 놓았을 때 3배가 되겠죠? 이때 힘은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1을 놓았을 때 3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1을 놓을 때 힘을 얼마라 했어요? 전기장의 색이 2라 했었는데 얼마를 놨기 때문에? 3을 놨기 때문에 2를 놓았을 때 힘 전기장의 색이 요놈 2에 몇 배가 되더라? 3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여러분 여기다가 1이 아니라 얼마를 놨어요? 플러스 10을 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10. 같은 내용이죠. 그쵸?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반발력이다, 흡인력이다. 반발력, 흡인력, 반발력이죠? 반발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때 힘 F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10쿨롱을 놨으니까 1쿨롱을 놨을 때 전기장의 색이 2보다 몇 배가 된다라는 거죠? 10배.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1을 놨을 때 힘은 전기장의 색이 2인데 얼마를 놨기 때문에? 10을 놨기 때문에 얼마가 되더라? 10에다가 전기장의 색이 2를 곱한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 전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번엔 여기다가 Q 쿨롱을 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Q 쿨롱. 그럼 이때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죠? 1을 놓을 때 1쿨롱에 전화를 놓으면 힘이 전기장의 색이 2잖아요. 그렇죠? 누굴 놨기 때문에? Q를 놨기 때문에. 그렇죠? 2를 놨을 때 전기장의 색이 2에 몇 배가 되더라죠? Q배가 되겠죠. Q배.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6이죠. 그렇죠? 누구? 전기장의 그렇죠? 전기장의 색이 2인 전기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2인 전기장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1을 놓았을 때 힘이 얼마라는 소리죠? 2인데. 그렇죠? 누굴 놓을 거예요? 여기다 누굴 놨죠?
Q. 다시 말하면 누구? 전하를 놓을 거예요. 그렇죠? 전하를 놓을 때 힘입니다. 전하를 놓을 때 힘.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힘은 누군데? F, 뉴턴인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를 놓을 때 힘을 뭐라 했습니까? 1쿨롱을 놓을 때 힘을 전기장의 세계라 해서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고 2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하 얼마를 한다면 전하 Q를 놓는다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는 힘이 Q2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쿨롱을 놓을 때 힘 전기장의 색이 2인데 Q쿨롱에 전하를 놓으면 요놈에 Q배가 되더라라고 해서 F는 Q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디에다가 전기장에다가 누굴 놓습니다. 전하를 놓습니다. 뭐를 구하세요? 힘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장의 세기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식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까? F는 Q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도 뭐야? 얘도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얘도 누굴 구하는 거죠? 얘도요? 얘도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힘은 힘인데 어떤 힘입니까? 얘는 어떤 힘이죠? 두 전하의 힘이죠. 그렇죠? 쿨롱 법칙은 여러분 얘도 힘이고 아니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냐? 여러분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식은 알겠는데 어떤 식에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써드린 1번 쿨롱 법칙은 언제 쓰는 겁니까? 쿨롱 법칙은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할 때 쓰는 거고 2번은요.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읽었는데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여쭤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얘만 외워요. 얘만. 또 얘만 외워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힘인지 모르시고 이 공식만 외우시는 거고 얘도 무슨 힘인지는 잘 모르시고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쓰는 식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써먹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 1번 쿨롱 법칙은 어떤 힘을 구할 때입니까? 얘는요. 두 전하 간의 힘. 얘는요.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니까 어떻게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항상 문제를 대입하시고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제가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을 써야 된다 했어요? F는 얼마다? F는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F는 얼마? Q2예요. Q2 힘의 단위는 얼마? 뉴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F가 누구를 의미하죠? F는 힘. 이런 것도 좀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Q는 누구입니까? Q는 전하 쿨롱. 맞아요. 전하 쿨롱. E는 누구예요? E는요. E는 전기장의 세기. E는 전기장의 세기죠? 이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요. F는 Q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에서 E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E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E는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누가 되더라? 나누기. 그렇죠? E는 얼마야? E는 Q분의 F. 그렇죠? E는 전기장의 세기니까 단위가 얼마? 볼트 퍼 미터. 만약에 여러분 Q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Q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Q는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분의 2분의 F. Q는 전하니까 단위는 C. 쿨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 세 개예요. 그렇죠? 한 가지 식을 가지고 여러분 요거 누구도 물어볼 수 있어요. 힘도 물어볼 수 있고 누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 물어볼 수 있고 누구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전하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놈들을 이 식을 쓸 때는 항상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까?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 작용합니다 라는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장에 전하를 놓을 때 힘이 작용하는데 힘을 구하세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전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75번이네요. 그쵸? 75번. 75번 한번 풀어볼게요. 75번. 75번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75번에 어디에? 전기장에. 전장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전기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전장, 전개,
전기장이 모두 같은 말인데 어쨌든 전기장에 전하를 놓으니까 누가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전기장에 전하를 놓으면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원식은 뭐였습니까? F는 Q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장에 전하 놓으면 힘이 작용합니다니까 여러분 뭐 바로 그냥 F는 얼마인데? F는 Q인데 그렇죠? F는 Q인데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전하를 구하세요라고 했었죠? 그럼 전하는 FQ2 중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전하는요? Q잖아요. Q. 그렇죠? Q를 구하세요니까 여러분 Q는 어떻게 돼? Q는 뭐분의 Q는 그렇죠? 2분의 얼마가 되더라? 2분의 F. Q는 2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F가 있네요. 그렇죠? F는 누구를 가지고 F를 한답니까? F는 누구를 가지고 F를 하죠? 힘. 문제 보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의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힘은 얼마? 0.1. 힘은 얼마라 되어 있습니까? 힘은 0.1이죠. 그렇죠? 0.1이고 그 다음 여러분 저기서 2가 뭐예요? 2는요. 2는. 전기장의 세기. 그렇죠?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라 되어 있습니까? 얼마의 전기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의 전기장애? 10의 전기장애. 얘죠 뭐. 그쵸? 얘죠 뭐. 그쵸? 이 계산기 0.1 나누기 10. 뭐 여러분 뭐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0.1 나누기 10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0.1 나누기 10 눌러보시겠어요? 0.1 나누기 10 얼마 나오죠? 눌러봐요. 0.01 나오죠? 0.01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 앞에 0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누기 하면 답이에요. 그쵸?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3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쉽네. 라고 하시면 돼. 되게 쉬워요. 그쵸? 여러분께서 나중에 대개 가시면은 이거를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야? 이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 전기장 중에 전화 놓을 때 F는 얼마인데? Q이다. 먼저 외우시고 항상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76번 한번 해볼게요. (76번은요) 가우스 정리에 대한 문제죠. 가우스 정리. 그쵸? 가우스 정리. 가우스 정리. 가우스 정리 또는 뭐 가우스 법칙이라 하기도 하죠. 가우스 정리, 가우스 법칙. 그럼 1번. 가우스 정리가 무엇이냐? 그쵸? 뭐 있어요. 그쵸?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 이 가우스 정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누구를 구하냐면 얘는 누구를 구한다?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전기력선의 개수. 그쵸? 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가우스 정리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얘는요? 전기력선의 수. 전기력선의 수예요. 그렇죠? 전기력선의 수.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전기력선이라는 건 전기 현상을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선이라 했었죠? 가상의 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도 이 사람이 정해 놓은 거예요. 개수도 몇 개가 나옵니다라고 이 사람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몇 개? 공기면은요. 여러분 공기의 유전율이 얼마였었죠? 진공 공기의 유전율이 얼마였었죠? 입실론 제로. 공기면 이렇게 돼요. 몇 개가 나옵니다? 공기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옵니다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공기가 아니면은 요 유전율이 달라지죠. 그렇죠? 유전율이 달라지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입실론 제로 어떻게? 입실론 S분의 Q가 됩니다. 물론 얘를 편의상 그냥 입실론이라 쓰기도 하고요. 요거 입실론 S. 이거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개 차이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전기력선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진공이나 공기면 몇 개가 되는 건데 입실론 제로분의 Q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매질이 바뀌면 그쵸? 주어진 주위 공간이 바뀌면 매질이 바뀌면 여러분 누가 달라진다 했습니까? 요 유전율이 달라져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유전율이 9인 물체의 유전율 기억나세요? 비유전율이 9인 물체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 기억나세요? 그 비유전율이 9라는 건 진공보다 유전율이 몇 배가 크다라는 거죠? 이게 그 비유전율 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비유전율이 얼마인 9인 물체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진공의 유전율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 비유전율이 9인 물체의 유전율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얘를 붙여주는 이유는 진공일 때는 얘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물체가 진공이 아니라서 누가 주어진 경우에는요. 비유전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얘까지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가우스 전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전기력선 횟수. 그럼 답을 보죠. 그쵸? 근데 답이 없네요. 그쵸? 답이 없네요. 그쵸?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면 누굴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여러분 기호를 어떻게 썼어요? 2라 썼죠?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누구? 전기력선 수를 나눠줄 겁니다. 누구로? 면적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N 또 S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가우스 전기는 여러분 누구 구하는 건데? 전기력선 수를 구하는 건데 전기력선 수 알면 누굴 구할 수 있다?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가우스 전기는 누구를 구하는 거다? 전기력선의 수. 진공 볼까요? 몇 개? 입실론 제로분의 Q개. 그러면 가우스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기력선의 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 전기력선의 수를 알아내면 누굴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전기장의 세기. 어떻게? 전기력선 수 나누기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국 가우스 전기는 얘를 구한 다음에 누굴 구한다라는 거죠? 누굴 구할 수 있다라는 건 바로 맞아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76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 몇 번입니까? 답이요? 몇 번? 2번이죠? 2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7번 77번 보면요. 여러분 요것도 방금 전에 말씀을 어떻게 드렸던 내용이죠. 그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77번에서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전기력선의 수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전기력선의 수는 누구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위 공간, 매질. 그쵸?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면은 몇 개가 나옵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진공이나 공기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맞아요. 진공이나 공기다라고 하면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맞는데 지금은 문제를 보니까 진공이라 돼 있습니까? 아니면 유전체라고 돼 있습니까? 유전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죠. 진공일 때는 얼마? 입실론 제로분의 Q가 진공일 때의 전기력선 수거든요. 그렇죠? 진공일 때 전기력선 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진공이 아니라 유전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누굴 곱해줘야 돼요? 입실론 S라는 비유전율 곱해주고요. 그렇죠? 요 곱한 값을 요 두 개를 곱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도 한다. 얘를 그쵸 간단하게 그냥 유전율이다라고 해서 입실론이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진공일 때 다른 매질 유전체일 때. 그렇죠? 근데 얘를 곱해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입실론분의 Q개라고 쓴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77번은 답이 몇 번 돼야 됩니까? 77번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 요거 몇 번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얘는요. 2번 하시면 안 돼요. 2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2번은 여러분 전기력선의 수는 맞긴 한데 2번은 누구일 때죠? 주위 공간이 주위 매질이 맞아요. 진공일 때 전기력선 수니까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